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안동과 경주, 영천 등 주요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4명으로 지난 2월 1일 이후 석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현장 축제로 열리는 문경 찻사발 축제가 지난 30일 개막했습니다. 찻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을 주제로 오는 8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구시가 하수 악취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악취 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안동 권기창, 경주 준하경, 영천 박영환 후보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각 지역 후보자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원 50%와 국민 50%로 결정된 국민의힘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동, 경주, 영천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동시장 후보 경선에서 권기창 예비후보가 41.7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선에 들어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시민 곁으로 가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위한 전 경북도 의원이 이번 주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장 경선에서는 현직 시장인 준하경 예비후보가 득표율 56.19%로 박병훈 예비후보를 이겼습니다. 준하경 후보가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로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하거나 거론되는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천에서는 박영환 예비후보가 5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4년 전 무소속으로 영천시장에 당선돼 재선을 노리는 최기문 현 영천시장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안동과 경주, 영천 등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확정되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국민의힘 예천구와 봉화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자도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차 회의를 열어 예천구와 봉화, 고령, 울진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천 군수 선거에서는 현 군수인 김학동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봉화 군수 선거에서는 박현국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청송 군수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서는 경선 사퇴를 한 후보자가 포함되는가 하면 후보자 대표 경력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 여론조사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번 주말 재조사를 벌여 이후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경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최홍호, 강수돈, 이응천 예비후보가 지난 1일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새 후보는 문경의 미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행정, 경제, 농업 전문가로서 강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방식은 상호 합의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홍준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역 보궐선거 열기 살펴보겠습니다. 백희철 동구청장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배제됐고 제2대구의료원이 새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2년 넘게 써왔던 마스크를 이제는 실외에서는 벗게 됩니다. 바뀌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됩니다. 정부가 밝힌 바뀐 수칙에 따르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50명 이상 실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객을 제외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19를 제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했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치유식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확진 환자의 격리 의무도 5월 중 해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확진자는 격리를 의무로 하지만 23일 이후에는 확진되어도 격리하지 않는 자율 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격리 의무 해제가 성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된 홍준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자리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고요? 네, 홍준표 의원의 사퇴서가 지난달 29일 수리되면서 수성구을 지역 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홍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이 지역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몸풀기에 나섰는데요.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고 정승천 전 국민의힘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홍 의원과 겨뤘던 유영하 변호사도 지난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권세호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이인선 전 수성을 당협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정상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천 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백이철 동구청장이 현역 중에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명단에 올랐다고요? 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현역 단체장 중 백이철 동구청장을 공천 배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단체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 가리기로 했습니다. 경선은 1, 2일 중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3일 공개됩니다. 백이철 동구청장은 교체 지수와 적합도 조사에서 모두 저조한 결과를 얻어 공천 배제된 걸로 확인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안심번호를 통해 현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교체 지수 조사를 했고 지수가 높은 상위 20%를 배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배 구청장은 적합도 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들에게 뒤처지는 결과가 나와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공천 배제가 결정됐습니다. 끝으로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이 새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대구 의료원 건립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별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 포함돼 코로나19 이후 강조되는 공공의료 강화가 선거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지역별로 선정된 1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새 정부의 대구 7대 공약은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인데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은 5+1 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공약의 세부 정책과제 7가지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새 정부에서 해당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헬로비전 대구 영남 신라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대구 경북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행 이후 566일 만인데요.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과 의료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 야외 체육 수업과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외라도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또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자와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에 있더라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하거나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밀폐와 밀집, 밀접, 이 산밀 시설이나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코로나19 제약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5월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시민들은 아직 마스크를 벗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감염 걱정이 아직 줄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리의 모습을 보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첫날 시민들은 마스크를 쉽게 벗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도 하루 수만 명인데다 주위의 감염 걱정이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행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다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고 저도 조금 마스크 쓰는 게 조금 더 감염 돌파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실내와 실외를 드나들 때 결국 써야 하는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내 같은 데 지나가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썼다 벗었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귀찮은 게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공원과 산책로에서는 서로 거리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상쾌하고 좋고 긴가민가해서 벗고 걸어봤는데 속도 숨쉬기도 편하고 일단은 이제 저는 직업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몇 사람만 보이면 마스크를 쓸 거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는 산책로에 사람이 없어서 벗으니까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답답함을 줄일 수 있지만 아직은 감염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확진이 안 돼가지고 혹시 또 야외에서 벗고 다니다가 또 마지막에 또 확진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어색한 모습인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애매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내 표시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안내에 대한 표지나 표식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스포츠 경기장과 놀이공원, 워터파크와 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 야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시민들은 감염 우려가 크게 줄어야 마스크를 벗을 것처럼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석 달 만에 세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2일 0시 기준 1일 확진자는 대구가 864명, 경북이 1,5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1일 967명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재택 치료자는 대구가 17,000여 명, 경북이 22,000여 명입니다. 대구시가 도심의 하수 악취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수 악취 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 전체 구간 중 악취가 가장 심한 중동교 하보 등 5곳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도 지난달까지 하수 악취 차단 수문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심지 내에서도 ICT 기반의 악취 측정 및 감시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2024년까지 하수악취 관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2 문경 찻사발 축제가 4월 30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찻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전통을 이어온 문경 사기장 39인의 도자기 전시, 제19회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문경 찻사발 장인들의 전시작품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북 최초 축제이자 3년 만에 현장 축제로 개최하는 문경 찻사발 축제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폐막식은 문경세제 야외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이뤄집니다.